올해만 두 번째 퇴사, 30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 MC 겸 PD 겸 작가 애슐리입니다. 새해에 조금 적응이 되셨나요? 하물며 새 신을 사도 제 발에 맞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새해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새 새해도 나의 해 그리고 우리들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올해만 두 번째 퇴사 시작합니다. 가볍게 고른 책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글을 마주하다가 형광펜에 집어든다. 노랗게 물드는 구절을 바라보다 다시 책장을 넘긴다. 또다시 날 울리는 구절을 만날까 형광펜의 뚜껑을 채 닫지 못하고 문장 속을 노젓는다. 역시나 무어라도 붙잡겠다 마음먹고 던져둔 낚싯바늘에는 새로운 구절은 걸리지 않는다. 길을 걷다 우연히 땅에 떨어진 동전을 줍듯 무심히 넘기다 보면 또 무심히 걷다 보면 누가 봐도 너의 것이라는 듯 반짝하고 눈에 띌 동전을 결코 기다리진 않지만 바닥을 응시하며 걸어본다. 그뿐이다. 네, 가끔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떤 구절에서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를 당한 느낌이 들고는 하는데요. 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제 마음의 상태를 한 줄의 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묻어둔 어떤 감정들이 건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사실 조금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결코 만나지 못했을 그런 순간들이라 되게 행운처럼 느껴집니다. 또 나를 아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내가 돌아보지 못했었던 내 마음의 상태나 내 감정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지 않고 내가 잘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달래주고 가는 느낌? 물론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연민으로까지는 빠지지 않아야겠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독이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만 두 번째 퇴사 30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인데요. 와, 이제 30번째라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도 녹음을 했었잖아요, MC 맹고님. 아, 네. 어제 많이 즐거우셨죠? 네, 어제 정말 거의 저의 영혼의 단짝 같은 느낌. 그렇죠. 저란 사람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 그렇죠. 어제 매우 즐거우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컨디션은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오는 길에 약간 작아지고.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좀 염려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모셔야 할 게스트분이 계신데. 아, 그럼요. 제가 괜찮다고 하시니 소홀히 할 수 없죠. 텐션 가득 올리고. 그러면은 이제 오래 기다리셨다시피 우리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 텐데요. 네. 뭐 MC 맹고님이 뭐 간략하게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근데 제가 전에 듣기만으로는 정말 다 제가 외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요가 자격증을 따셨다고 들었고 거기서 또 브랜드를 런칭하셨다고 들었고 그렇지.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분의 이야기를 사실 저도 원래 이분과 알게 된 지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는데 사실 이 방송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분이 살아온 이런 발자취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몰랐을 텐데 또 이번 기회로 사실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이 언니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 방송도 재밌을 것 같고 너무 기대돼요. 본인도 되게 이미 약간 재밌어 하고 있어가지고 벌써 약간 웃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되게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되게 네.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맞아요. 외모부터 재밌으세요. 그쵸. 그 재밌다는 게 어떻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미소가 나온다. 그렇죠. 미소가 나오는 얼굴인데 이제 이 언니가 되게 솔직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전 되게 재밌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재미를 기대하면서
하면서 이번 화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했어요. 괜히 부담을 드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오늘 모신 출리 게스트님의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년차 회사 생활 청산하고 테니스웨어 브랜드 운영을 했다가 현재는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줄리라고 합니다. 와 벌써 뭔가 야, 대박. 나랑은 다른 삶을 살아와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 가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9년차 회사 생활부터 가늠이 안 돼요. 그치. 어떻게 회사 생활을 9년을? 맞아. 저도 진짜 좀 까마득하게 진짜 느껴지는. 존경스러워요. 무슨 일을 10년 하면 되게 그 바닥에서 마스터가 된다고 하잖아요. 약간 장인.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데 9년이면 와. 준장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첫 커리어의 시작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짚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확한 네임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대기업 그쪽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뭐 어떤 업무를 하셨고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 LG 계열사에서 그 대표이사님 비서직을 와 비서실에 대박. 있었어요. 비서. 네. 와 비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니까. 네, 이제 한 업무 9년 정도 하다가 정리를 하고 인도에 가서 요가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요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을 계기로 9년 동안 일한 회사를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4년을 휴학 없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됐고 그래서 쉼 없이 계속 달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렸을 때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비서 업무다 보니까 새벽에 출근을 하고 또 퇴근 시간도 늦고 그럼 또 다시 새벽에 출근을 하고 제가 비서 업무에 관해서는 진짜 몰라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비서는? 뭐 많은 일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 아시다시피 비서직은 자기의 업무로 성과를 낸다기보다 그 성과를 내는 대표이사님의 업무를 보좌를 하는 그런 역할이라서 그러면은 우리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혹은 루머로 이렇게 되게 높으신 뭐 S전자라든지 이런 회장님들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시고 막 네, 그러면 새벽 제가 5시에 일어나고 막 진짜 일어나야 돼요? 네. 아 진짜로 그럼 진짜예요. 어머, 대박이다. 정말요. 그래서 제가 모셨었던 대표님은 출근을 6시 50분에 하셨어요. 왜 그렇게 부지런하시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박이다. 뭔가 한 기업을 이끄는 어떤 그런 이렇게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하루가 정말 모자르신가 보다. 24시간이 모자라. 그래 보여요. 옆에서 정말 지켜보면은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셔도 항상 그런 분들은 저녁에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항상 새벽같이 네. 출근을 하시는. 네. 너무 그러면- 피곤했겠다. 그래. 그럼 대표이사님이 6시 50분에 출근이면 본인은 몇 시에 저 출근해야 돼? 6시 반. 출근 전에 이미 네.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네. 상황인 거예요? 와. 아니 그러면은 6시 반까지 출근을 한다고 하면 네, 네, 최소 네. 1시간 2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제가 좀 준비를 빨리 해요. 여자치고. 아 정말 그래서 좀 더 잘 수 있었다. 네. 또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있었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때는 회사 근처에 이렇게 사셨어요? 아니요, 그때 회사가 용산이었고 저는 그때 목동에 살 때였어요. 아 진짜? 목동 사셨어요? 저 목동 퀴즈인데.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목동 또 퀴즈라는 또 그러니까 이런 걸 동네 몰랐지. 친구를. 언니 저 목동 출신이에요. 저는 그렇구나. 네, 경인초 월촌중. 이렇게까지 다 밝힌다고?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아니, 목동에 살았던 걸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파리공원. 거기 근처 살았거든요. 아무튼 완전 네. 완전 목동, 오케이. 그럼 목동에서 용산.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긴 했지만 아침 시간에 다 막히지 않나요? 제가 출근하는 시간대에는 너무 일러서 없죠. 안 막힐 그냥 것 뻥뻥 뚫려요 거기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언니 몇 시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놀라실 텐데 저는 5시 50분쯤에 일어나서 네? 예? 흥미로워. 잠깐만 6시 반에 출근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요. 이제 50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양치하고, 눈곱 떼고 눈곱 옷 떼고, 입고 옷 바로 입고. 나가요.
아 그럼 만약에 한- 화장 같은 거는 안 해요. 안 해요? 네. 화장은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한 안 해도 6시 되긴 해. 사실 5분, 언니 예뻐서. 맞아. 6시 5분, 6시 10분 이쯤에 집에서 나가서 응. 택시를 타고 아 택시를 타. 아 역시 영혼의 아. 동반자 택시. 그때는 언니가 자차가 없었나 봐요. 네, 그리고 주차를 못 하니까 용산, 그렇지. 네. 그리고 택시는 타고 용산으로 바로 쏘신. 대박이다. 갑자기 궁금한 건 그래서- 택시비 얼마 나와요 한 달에? 택시비만 이제 출퇴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잖아요. 아 그것까지 다 택시로? 근데 아시죠? 택시에 한번 들어가면 그 굴레 못 맞아, 벗어나는 맞아. 거. 못 벗어나, 근데. 맞아요. 한 그 달에 막 편안함과 7, 80 안락함. 쓰는 7, 80 쓰는 친구도 봤어. 그럼 아마 저도 그 정도 언니 쓰지 월급으로 않았을까. 택시비 제일 많이 썼어요? 먹는 거. 오케이, 1번 먹는 거, 2번 택시비. 네, 아, 네. 너무 웃기다. 그랬었구나. 집에 근데- 네. 집에 약간 그런 자동화 기계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출근 도와주는 뭐 옷 입혀주는 기계, 눈곱 떼주는 기계 그 정도 있어야 그렇게 빨리 준비하고. 그랬으면은 한 19년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회사 안에서. 와 진짜 와 저는 아침에 이렇게 빨리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저도 사실 여자친구 많이 꾸미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도 저는 1시간 잡거든요. 근데 50분에 일어나서 오케이 한 20분 정도 준비하고 바로 쏘신다. 네. 와 근데 왠지 그 드라마에서 비추어줬던 비서의 모습은 뭔가 항상 정돈되고 뭔가 이렇게 되게 뿔매하고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인데 또 그런 느낌은 아니셨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입는 옷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장 입고 그냥 머리 질끈 매면은 그래도 그냥 나름 그렇게 비서 같은 느낌이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 와.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아, 아 그것도 노하우가. 그렇지. 그치 비서 9년 차는 노하우가 있다. 역시 준장인. 와 그렇게 출근을 하면 하루 일과가 대충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그 사장님 일정들 먼저 가서 브리핑하고 뭐 이제 제반되는 업무들 도와드리고 나와서 제 업무하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업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잠깐 숨을 놓을 수 있는 오히려 시간이에요. 대표 이사님이 좀 네네. 업무에 들어가면 그때 네. 한숨을 돌리시는구나. 그때 이제 커피 마시고 조금 한숨 돌리고 이제 제 업무하고 비서 업무 말고도 이제 팀 업무 가끔 주어질 때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하고 제가 주로 이제 맡았었던 업무들은 회계 업무 아니면은 뭐 문서 처리, 문서 작성 행정. 처리 예. 그런 멋있다. 것들. 애슐리님이 못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요. 언니는. 왜요? 그러니까 이미 야 애슐리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그런 컨셉들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업무도 그럼 같이 보셨었군요. 오히려 그런 쪽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회계, 행정. 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인데. 제가 좀 배워야겠습니다. 혹시 엑셀 잘하시나요? 안 한 지 지금 또 5년 차가 돼버려가지고 하지만 또 그 짬밥이 또 어디 가겠어요. 나오지 않을까 싶긴 그러니까 하지만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납죽기 같은 거. 나도 모르게 막 치고 있는 거잖아. 손가락이. 맞아. 사실 비서 업무에 대해서 진짜 정말 몰라가지고 사실 이런 일을 했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저한테 되게 흥미로운데 그 비서라는 게 사실 이제 저도 뭐 맹고님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저는 지금 팀에 속해 있거든요. 어떤 팀에 그러니까 뭐 팀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구조라면 비서는 사실 비서 팀이 꾸려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비서 팀이라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 소속되어 있는 비서. 인사팀 속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조직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 구성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모시는 분에 따라 뭐 저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기획팀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업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팀에서 받는 업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원은 다 똑같아요. 그녀의 약간 드라이한 이 말투. 눈물 나. 회사원은 다 똑같아요. 주옥 같은 말씀 들었고요. 네. 그러면 9년 동안 계시면서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네, 있었어요. 제 자리가 변동됐었던 적도 있었고 뭐 상무님 모시면서 오히려 상무님을 모실 때에는 그 비서 업무보다는 비중이 팀 업무가 더 많았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은 오히려 진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어떤 팀에 속할지 모르고 어떤 업무를 할지 모르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고정된 업무가 있다기보단?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대표이사님 비서 생활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네네. 그러면은 어쩌다가 퇴사한 이후에 요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거예요? 일단 퇴사를 왜 결심했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채로 계속 쫓기듯이 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고 뭐 그런 6시 반까지 출근하고. 일상은 계속 반복되고 그때 좀 제가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래도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건 운동이에요. 그럼 그 멋있다. 일을 하면서도 운동은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 요가를? 시간이 어떻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8시 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9시부터 10시 또는 뭐 11시 11시 2시간 요 정도는 계속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그 다음날 5시 55분에 그러니까. 일어나야 네, 했는데도 네, 네. 그 밤에 운동을 하셨어요? 네. 진짜 갓생이다.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저 그 처음에는 PT를 받아서 운동에 재미를 들였고 PT 하고 나서는 크로스핏 이제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핏 하고 그러면 이제 크루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서 또 몸이 많이 상해요.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다치더라고요. 네, 몸이 많이 상해요.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다칠만 합니다. 네. 몸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필라테스였고 크로스핏으로 약간 상한 몸을 다시 운동으로 필라테스로 네, 커버했다. 근데 또 필라테스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굉장히 정적이고 나와의 코어 싸움. 네. 그래서 요가로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요가를 하게 됐는데 너무 저랑 잘 맞았어요. 요가라는 요가가. 운동이. 네. 근데 필라테스랑 요가랑 둘 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적인 느낌. 그쵸? 네. 근데 필라테스보다 요가가 더 매력 있는 그 지점은 뭐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필라테스 강사님이랑 저랑 뭔가의 궁합이 그때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중요하지. 그래서 재미를 못 느꼈었고 요가를 특히 운동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 요가의 아사나라고 아실까요?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그 동작을 아사나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사나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어쨌든 명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되게 철학적으로 들린다. 요가를 전혀 몰라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런 그 명상이 가미된 운동이라는 게 저의 회사 생활에 또는 살아가면서 좀 힘이 든다, 힘에 붙여진다, 드는 그 순간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몸과 이 어떤 소울 이거를 같이 챙기는 느낌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 운동을 하면 몸의 근력을 쌓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마음의 근육도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좋다. 그래서 막 요가를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많이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요가 경험이 뭐 잠깐 뭐 한 번 뭐 이렇게 약간 시범 운영 뭐 이런 것만 해봤는데 그래도 맹고님 요가를 좀 하셨었잖아요. 네, 저도 좋아했어요. 좋아해요. 지금 요 줄리님이 말씀하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 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올해 목표가 명상을 명상을 해보기예요. 그래 그 정도로 저 요가를 좋아하고 하지만 그걸 너무 운동 쪽으로만 제가 생각하고 그걸 하면서 뭔가 제 마음을 돌아본다거나 좀 저를 성찰한다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몸의 근력 쌓는 데만 집중했었다. 몸의 근력과 몸의 유연성을 이렇게 기르는 데만 집중했었지. 막 이렇게 막 마음을 돌보는 데는 매번 실패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몸과 정신적인 근육을 같이 쌓는 느낌을 받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럼 그건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직장 생활 중에 약간의 뭐 한두 시간의 운동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지금은 결국은 그게 커리어가 돼서 살아가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제 전환이 왔던 그 예를 들어 퇴사를 내가 결심을 하고 나를 좀 돌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에 어떻게 요가라는 걸 떠올리게 됐고 어떻게 지금의
이제 요가 강사까지 또 이어질 수 있었을까? 요 스토리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 삶이 너무 수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점에 그 지점이 한 제 인생의 20대 끝자락쯤이었었는데 그때 그 제 직업에 대해서 우리 그때 20대 후반 여자가 생각하기에 이 직업을 계속 안고 가야 하나. 맞아. 그런 고민하는 시점이 오죠. 너무 때가 많이 하잖아요. 29이라는 게 좀 그런 시기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직업을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또 부모님이 정해주신 그 틀을 좀 벗어나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회사를 그만뒀었던 거는 아니고 그만두기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었구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그럼 찾아보자. 그래서 다양하게 자격증이 뭐가 있나, 내가 해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았었는데 아무래도 20대 후반 여자면은 일반적인 여자라면 예쁜 거를 너무 좋아할 때예요. 그때. 지금도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운동 관련된 일 아니면 꽃, 플로리스트. 근데 둘 다 어울려. 그치? 그러니까 어울린다. 어울려요. 그래서 먼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회사 다니면서 땄어요. 또 따셨어요? 대박. 네. 진짜 갓생 와. 그 자체. 진짜 아니 언니 대박이다. 근데 5시 50분에 일어나서 그니까.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8시 반에 퇴근을 하는 사람이 또 운동도 해. 저녁에 운동을 해. 근데 플로리스트는 언제 공부해요? 그거는 자격증 과정은 주말에만 열려요. 주말에만. 주말에 안 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진짜. 그래서 아침에 주말에 아침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나가? 저녁에 끝내고 그거를 이런 사람이 했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는 그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내가 정말 인간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를 직업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죠. 계속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취미랑 일은 분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은 내가 취미로는 뭐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면 부케 정도 만들어주고 요 정도면 할 수 있겠지만 잡으로 가져가기에 잡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네. 어떤 면에서요? 그 허들을 넘기가 너무 힘들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취미에서 잡으로 이제 넘어가는. 생각보다 플로리스트가 너무 예쁜 직업이긴 하지만 몸을 많이 써요. 맞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막 꽃시장 막 네, 새벽에 새벽 시장 가야 되지. 근데 그러면 그 많은 꽃들을 다 내가 사서 내가 이고지고 막. 그러니까 진짜 힘이 세야 돼요. 오 진짜. 그러니까 남을 예쁘게 해주는 건데 막 오. 예쁜 것만 보고 그치, 그건 나는 아니에요. 맨날 봤던 그 꽃집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꽃을 이렇게 예쁘게 다루는 그런 모습만 생각했더니 그 이면에는 그런 절차가 그치. 필요한 건 손재주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너무 신기하다. 꽃만 예쁘게 이렇게 다발 하나 예쁘게 만든다고 플로리스트가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아니어서. 그래서 그럼 플로리스트는 조금 이제 내가 얘는 잡으러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약간 잠깐 뒤로 가 있어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럼 운동은 처음부터 요가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찾아봤어요. 한국에도 요가 자격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따고 싶었었던 그 시기에 한국에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징 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가 같은 경우는 동작 하나가 있으면 그 동작을 완벽하게 만들어 내야 되는 그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웃풋이 분명히 보여야 해요. 눈으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뭐 운동 전공자는 아니니까 처음부터 모든 동작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명상 쪽이었고 그래서 명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었는데 당시에 명상을 다루는 요가원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심지어 숙박비랑 뭐 다 항공비 뭐 다 해도 조금 더 드는 정도. 그리고 그 요가의 본고장이 인도잖아요. 네. 그래서 가게 됐죠. 와, 그 9년 동안에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내가 뭘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 한 2, 3년을 가지시면서 네. 이제 나는 요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인도로 떠나신 거죠. 그쵸.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19년도요. 2019년도. 2019년. 코로나 바로 전. 코로나 바로 전. 와, 시기도 괜찮았다. 네, 만약 그 진짜. 이후였으면 못 갔을 수도 있잖아요. 한동안 들어오니까 못 갔을 텐데. 바로 코로나 터졌었어요. 근데 사실 인도라 하면 사실 저도 안 가본 그 나라긴 하나 여자 혼자 가면 위험하다 막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나라여서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저 인도 갔다 왔다고 인도에서 한 3개월 살다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면은 다들 그 질문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지역은 벵가룰루라고 전 세계 요가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웨스턴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고 위생도 다른 지역보다는 좋고 좀 철저하고. 저 가끔 이제 친구들이 인도 출장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항상 그 필터 가져가서 샤워할 때도 그 필터 쓰고 물 같은 거는 절대 사 먹고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도 그런 위생 관련된 거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철저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에는 필터 그런 거 아예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인도에 본고장, 요가의 본고장에 가서 요가를 배우겠다라고 네. 혼자 가신 거예요? 제 동생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 왜냐면 제 동생이 영어를 좀 잘하거든요. 중국어도 그래도 잘하거든요. 그게 궁금했어요. 가면은 어떤 언어로 배우는지. 그치.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혼자 여행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수업 안에서 내가 다 이게 캐치가 되지.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같이 가자. 제 그 동생. 동생이랑 같이 갔죠. 어떻게 그 동생이랑 그 또 맞았나 봐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제 동생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제 동생은 그때 3년 차였거든요. 회사 이제 입사한 지 네네. 걔를 꼬셨어요. 3년 차 위태로운 3년 차인데. 위태로운 3년 차. 그러니까 걔도 넘어온 거지. 같이 그럼 그만두고 같이 간 거예요? 야 그만두고 같이 가자 하니까 또 바로 넘어오더라고요. 와, 나는 진짜 점점 살면서 자매가 참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좋아요. 든든하죠 좀. 서로 챙기고 이런 게. 어. 그래서 자매와 혼자 가긴 좀 그렇고 동생이랑 같이 이제 3년 차를 끌고 이제 야 9년 회사 차가. 다니는 것보단 나을 거야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완전 유혹하셨네요. 와. 그럼 인도에서의 생활 얘기 좀 들어보고 수업 얘기 좀 들어봅시다. 맞아. 그래서 궁금해요. 갔어. 거기 인도 갔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3개월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한국이랑 다른 점은 한국은 3개월 과정이라고 치면 뭐 평일에 한두 번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다 몰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거나 뭐 그래요 과정이. 근데 인도는 아침 7시부터 수련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내가 볼 때 이 언니랑 같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침 7시부터 한 8시 40분까지 수련을 해요. 몸으로 하는 수련. 아사나 만들고 그때 제가 아시탄가 할 때여가지고 그 수련을 하고 9시부터 10시 아침 식사를 먹고 10시부터 12시까지 프라나야마 호흡법 배우고 12시부터 또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 아유르베다는 그 건강과학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배우고 2시부터 4시까지는 티칭 수업. 뭐 핸즈온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학생들한테 내가 어떤 멘트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그거를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럼 그때마다 여동생이 다 트랜스레이트 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도 힘드니까 나중에 잘 말 안 해줘. 언니가 좀 알아서 해. 그치. 왜냐면 이게 수업이 아침부터 너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대박이다.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는 메디테이션. 또 다른 수업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3개월 동안 진짜 학교 다니듯이 3개월 동안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듣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 뭐 그래도 자유시간이 주어져도 거기에서 뭐 약간 하드하지 않은 수업들이 있어요. 에어리얼 요가나 아니면 뭐 쿤달리니 요가
이런 거 또 좀- 접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건 좀 덜 힘든 요가인 거예요? 아시탄가는 엄청 힘들잖아요. 아닌가? 모든 요가가 뭐 각 나름의 그 힘듦이 있겠지만 방향성이 약간 달라요. 에어리얼은 뭐가? 그 플라잉 요가, 플라잉 아 요가. 플라잉 요가. 그거 사실 좀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그거 저는 그 한번 해봤거든요. 약간 셀프로 고문하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쵸, 맞아요. 그게 쉽다고요? 그래서 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왜 아프지? 그 줄에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 해먹이 똘똘똘 말리면 네. 엄청 강해져요. 그걸로 내 막 사타구니 같은 데를 막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막 조이고 막 이런 풀고 그 셀프 이거 뭐라 그러지? 고문. 다리 째는 거 같은 그 거. 뭐라 그러지? 줄이 셀프 줄이 틀기. 그런 그걸- 느낌이구나. 그 공중에서. 나는 중력의 힘을 보기에는 받으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예쁘죠, 좀. 뺑글뺑글 돌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막 다리 걸고 눕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안 되겠네. 저도 그런 사진에 되게 예쁜 언니들을 보고 갔는데 막상 나는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소세지가 그냥 줄이를 틀고 있다. 하늘에 소세지가 걸려 있다. 근데 에어리얼 요가도 플라잉 요가도 혈액순환 좋고 그게 생각보다 운동이 많이 돼요. 맞아요,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맞아요. 땀이 날 정도인가요? 다름의 땀이 날 정도. 다름의 땀. 다른 종류의 땀. 역시 운동은 사실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은 네, 운동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또 안 놀고 그걸 했어요. 아니요, 거기에서 또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것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네, 그리고 인도 애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맞아. 지금도 제 친구도 그 인도 갔는데 거의 연예인급으로 막 사진 찍고 관심이 다니고 되게 많아요. 진짜요? 그리고 왜요? 막 뒤에서 한국 사람들 몰래 엄청 사진 찍고 좋아한대요.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아이돌 사진이야 하면서 보여줬는데 옆에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자기가 무슨 연예인처럼 사진 찍었더라고요.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에 대해 한국 K-팝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 동양인이 신기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나? 인도 친구들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친구들이 좀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치. 그거에 대한 신비로움이 걔네는 있구나. 커요. 너무 재밌다. 너무 신기했다. 어디든 가든 막 사람들 엄청 쫓아왔겠네요. 거기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광지에 몰려든 사람들은 인도인이더라도 좀 상류층. 그 관광지를 보기 위해서 온 다른 동네 친구들이잖아요. 마이소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간 지역 마이소르. 거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딱 그거 같아요. 외국인은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기한 거.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여자들의 이 하얀 피부 그거에 대한 신기함.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격증을 따러 갔던 곳에서 이제 같이 자격증 과정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걔네들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에 또 인도 애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친구들, 공부하러 올라오는 친구들, 뭐 대학교 갈 때 뭐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마이소르라는 지역에 요가를 배우러 와요. 인도 애들이.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인도 친구들도 있고, 그럼 같이 수련하던 친구들은 뭐 어느 나라 친구들이었어요? 유럽 쪽 친구들이 많았고, 인도 친구들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 그 친구들이랑 뭘 하고 노나요? 인도에서? 그 인도 친구들을 사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걔네들 별장을 갖고 있어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상류층인 거잖아요. 지금. 비싸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잖아요. 빈부격차가 인도가. 그러니까 보면은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브라만 계급, 이 꼭대기에 있는 상위층 계급들이 걔네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가였던. 네, 요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요가라는 게 이렇게 그 상류층의 문화에서 온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없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펜싱이나 이런 것도 되게 펜싱 같은 것도 그쵸, 되게 그쵸. 귀족 스포츠라고 불리잖아요. 테니스, 펜싱 펜싱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걸 듣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좀 상류층에 속해 있는 그런 것 분들이었고. 같아요. 걔네 직업군 보면은 다 뭐 수학자 아니면은 의사 아니면 뭐
항공 우주 그쪽에 관련된 쪽 그런 쪽이 많았었어요. 그런 친구들의 별장에 가서 뭘 하고 놉니까? 그 별장 가면은 걔네들 그 음식 해주는 분들 따로 계시고 찐부자다. 청소해 주시는 분들 따로 계시고 방도 되게 많아요. 방마다 또 화장실도 딸려져 있고 거의 뭐 호텔급이네. 진짜 호텔이다. 그러면 이제 걔네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이 있다고요? 인도 와, 나도 동물원 진짜 부자 친구들 중에서 동물원 있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동물원? 사파리. 사파리가 있어. 사파리 놀러 가는데 우리나라 사파리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진짜 사파리. 진짜 초원에. 진짜 산에 있는 대지에. 막 호랑이가 지나가는데 저 호랑이가 진짜 우리가 타고 있는 버스 해칠 수도 있으니까 조용해야 돼. 대박이다. 진짜. 그럼 그 부자는 그 산을 산 거예요? 그 산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입장권 내고 사파리 그냥 간 건데. 네. 근데 이제 걔네도 그게 일반적인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런 사파리 구경 데려가지고 또 걔네들이 어쨌든 외국인이니까 자기네 나라에 보여줄 만한 것들은 다 구경시켜주는 거야. 자기만의 플랜이 다 있어요. 그럼 거기 따라가가지고 우와 재밌다. 또 구경시켜주는 입장에서는 이거 보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거든. 근데 항상 신기하고 좋은데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마음 한쪽에 안전할 것인가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왜냐면 트럭을 타고 가다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잘하면 진짜 우리 이거 다 죽는 거야 막 이러니까 진짜 입 다물고 있고 숨소리도 안 내고 있고. 그 사파리 말고 또 그런 무서운 데가 뭐 있어요? 무서웠던 거는 없고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그 인도 음식 해주고 보통 가정식은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것들 진짜 로컬 브랜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도 외국에서 친구 왔다고 해서 막 맞아 집 초대해가지고 그렇진 않네. 우리 집 오늘 김장하는데 가자 막 해가지고 먹이진 않잖아요. 싶긴 한데 우리 집이 김장을 안 해. 근데 걔네는 그걸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나한테 맞아. 엄청 호의적으로 해준 거지. 와,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조금 빡빡하게 살았어도 이렇게 주말에 또 가벼운 요가 혹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어려움은 없었어요? 좋았어요. 인도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제가 그냥 선천적으로 좀 위랑 장이 약해요. 소화기관이 좀 좋지가 못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벌써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아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배 아프고 이런 거? 거기 약간 물이 안 맞거나 뭐 음식이 안 맞거나 그래서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을 먹게 되면 항상 탈이 나고 좀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주로 왜 점심 먹고 저녁 먹는다고 했잖아요. 수련 사이에. 그때는 그럼 뭘 먹었어요? 그 제가 묵었었던 호텔 거기 안에서 다 해결해줘요. 해결해줬구나.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레스토랑 가서 먹거나 했을 때는 조금 안 좋았구나. 그럼 저 아까 그냥 조금 돌아가서 수업 중에 한의학 아유르베다 거기서는 뭘 배워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혈자리 같은 거 한의학으로 치면 약간 혈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혈자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배우지 못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4가지 종류로 사람을 나누잖아요. 한의학적으로 태양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걔네도 그렇게 나눠요. 그 나눠짐에 그냥 까먹었다고 말해도 돼요. 까먹었습니다. 오케이. 죄송해요. 지금 뭐 한의학 하시는 거 아니니까. 맞아. 그쪽 분야 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진다. 나눠져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음식, 맞지 않은 음식. 진짜 그런 그게 달라져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도 음양의 조화로 나누잖아요. 걔네도 똑같아요. 맞아. 그 태양인, 태음인 막 이런 것처럼 되게 신기하다. 그런 기본적인 컨셉이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언어만 다를 뿐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본질이라 그런가 봐요. 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3개월을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확실히 들던가요? 내가 이거를 커리어로 가져가도 되겠다. 뭐 이런. 이미 그 생각은
인도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서 나는 이걸로 할 그치. 거다. 의심하지 않았고 음. 그 인도에서 3개월의 자격증 과정을 끝내고 나서는 한국 가서 다시 배워야겠다. 왜요? 왜? 왜냐면 한국에서 쓰여지는 그 요가들이 또 또 다를 다르잖아요. 테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 여기에서 언어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하지만 생각을 분명 했어요. 인도 3개월 안에서도 배웠던 것들이 너무 많고 음. 그리고 사실 요가 선생님 그냥 뭐 50분 1시간 수업을 하면 그냥 거의 뭐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1시간의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요가 선생님들이. 왜냐면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아니면 끝날 때 사바사나라는 그 누워 있는 동작이 있잖아요. 제일 이제 좋아하는. 쿨다운하는 그런 시간에 뭐 그냥 선생님들마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명상하는 시간에 도움을 주려고 많이 본인만의 색깔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좀 제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뭐 내가 그날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그거에 맞는 음악을 항상 다르게 틀어드리고 있는데 뭐 음악부터 해서 아사나 구성, 동작의 구성, 내가 어떤 멘트를 할지 뭐 너무 준비할 게 많아서 문화적인 것도 좀 많이 생각해야 하고 근데 이제 인도 생활에서는 너무 배운 게 너무 많았고 제가 보는 것도 너무 낯설고 그런 새로운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와 3개월의 수련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나는 한국 버전으로 한번 또 네네.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좀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국 오셔서 다시 배우셨어요? 네, 배웠어요. 어. 또 다시 6개월 과정인가? 대박이다. 했었어요. 오. 그러면은 느끼셨을 때 굳이 인도 요가와 한국 요가를 나눈다면은 뭐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 정서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더라. 그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아사나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 나 이렇게 이거 막 완성을 하겠다. 완벽한 완성, 뭐 머리서기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머리가 맑아지게끔 명상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인도나 한국이나 매한가지인 것 같고 아 그래요? 차이점은 글쎄요. 인도는 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명상에 좀 더 치중을 한다든지 명상에 치중하는 거는 유럽 쪽이야. 친구들이 좀 어. 많이 그리고 그거는 이 요가를 한 사람들의 선택인 거예요. 나라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한국 분들은 아사나에 좀 많이 치중하는 편인 것 그 같고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 네, 유럽 친구들은 명상. 명상을 많이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표현법 자체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해부학적으로 막 다리를 30cm 더 벌리세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가슴을 더 열어, 맞아요. 등을 더 펴봐, 막 이러잖아요. 턱끝 당겨 이거 하잖아요. 근데 걔는 유럽 친구들은 약간 하늘을 봐. 벌써 시적이야. 나 약간 되게 나 시적이에요. 유럽 감성이야. 나 유럽 감성이야. 하늘 보는 게 중요해. 하늘 보는 게 정렬은 중요하지 않아. 가슴을 열어. 어머. 이런 식이에요.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재밌다. 와.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6개월간 또 마치고 그러면 이제 요가 선생님으로의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2020년 중후반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됐는데 그때 센터들이 문을 못 열 때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근데 그때 대신 1대1 수업이 많았어요. 1대1 수업. 그래서 뭐 주변에 요가 수업 듣고 싶어 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 집에 가서 시작을 직접 해주고. 한다든지 그렇게 연습을 티칭하는 연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연습함과 동시에 이제 숨고라는 어플이 생겼어요. 알아요. 프리랜서는 네. 해야 되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올려서 시작을 했던 수업을 거예요. 시작했죠. 맹고님도 뭐 거기서 뭐 시작을 했었나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성우 되자마자 바로 바로 에 제 프로필 올리고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숨고를 통해서 제가 수업을 시작한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로 가야 되더라고요, 수업을. 네네. 그래서 갔는데 그 숨고에 투자를 하셨던 어떤 기업 대표의 회장님. 대박이다. 와 진짜. 그래서 와. 그분이 제 수업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 1년 이상 해주셨어요. 오, 와 너무 신기하다. 최근에 그죠? 숨고 좀 게을리했는데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 아니 그 자기가 투자한 그거를 정말로 사용하고 네.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그니까. 오. 그쵸.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이 그 회사 주차하는 게 약간 복잡했어요. 뭐 등록을 하고 막 이게 되게 복잡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마중을 나오셨는데 아, 항상. 회사인데 네. 그 첫 번째 수업 때. 네. 첫 번째 수업에 제가 이제 좀 복잡한 주차 등록을 끝내고 주차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마중을 나와 주셨는데 쓰레빠 신고 되게 편안한 편안하게. 복장으로 나와 계셨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당연히. 네. 알려고 서로 뭐 물어볼 일도 없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분이 투자를 했다는 거를 한참 뒤에 알았어요. 한 6개월 뒤에 수업을 하고 하던 중에 이제 네, 알게 된 네. 거죠. 아 너무 신기하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수업을 꾸준히 하셨는데. 들으셨어요. 오. 그분이 명상에 관심도 많으셨고 와, 아무튼 뭔가 진짜 좀 비즈니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진짜. 같아요. 오. 본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철저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렇게 어쨌든 저 같으면 커리어를 어쨌든 바꾸고 새로운 트랙에 딱 들어가면서 되게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생각보다 이제 두려움보다는 되게 뭐랄까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 자신감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리고 배고파지면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해보자 맞아. 그런 심정이 있죠. 그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월급을 받으시다가 어쨌든 네. 프리랜서로 하면은 그 월급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전 그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때 더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코로나 오면서 주식 시장이 아하, 여기 우리 경제 프로그램을 바꿔야겠다. 너무 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마음이 더 편했어요. 내가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돈도 더 많이 네, 버는. 네. 그 하긴 1대1 수업이니까요. 맞아. 네. 그 페이도 어쩌면 코로나가 좀 더 도와준 것도 네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저 지금 1대1 수업 구하려고 하면 지금이 더 힘들어요. 지금은 또 안 되죠. 네. 맞아. 그 흐름도 참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네. 되게 잘 사용이 돼서 맞아. 네 저한테는 코리아 시기가 체인지가 분명히- 굉장히 스무스하게 네, 맞아요. 넘어갔네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좋았었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요가 생활도 요가 선생님으로서의 생활도 잘 하고 뭐 어쨌든 페이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나은 것들을 보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브랜드 런칭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브랜드 런칭은 이제 저 친한 언니가 그 옷을 하나 줬어요. 노란색 투피스. 그거 주면서 이제 내가 브랜드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옷 샘플 작업 중이다. 한번 입어보고 나중에 괜찮으면 인스타 피드에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약간 PPL 같은 느낌이네. 그치. 역시 예쁜 사람한테는 이런 것도 와.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는 말로 혹시라도 나중에 뭐 뜻이 맞으면 일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너 계속 요가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흘려 듣다가 근데 제가 그때 요가 수련 엄청 열심히 하고 골프도 같이 배울 때였어요. 그리고 뭐 디테일한 계획은 없었지만 요가 옷 중에 이런 커버업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나 이런 옷 입고 싶은데 내가 티칭을 하니까 또 아는 것들이 있군요. 네, 이게 내가 수련할 때 입는 옷이랑 티칭을 할 때 입는 옷이랑 또 다르니까. 노출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가리면서 좀 예쁘게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이 너무 필요했는데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를 했죠. 언니 좀 보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언니 만나기 전에 제가 그걸 다 적었어요. 내가 브랜드 런칭한다면 만들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운동 패션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지 언니랑 나랑 일을 하면 왜 좋은지
얼마나 왜 이런 철저한지 어떤 느껴지나요? 철저하다, 철저해.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쫘라락 적어가지고 언니한테 연락해서 음. 언니 나 여기 합류해보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오케이 어. 해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돼서 팝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죠. 그 어떤 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뭐 디자인을 하셨은 건 안 했을 다 거고. 같이 했어요. 아, 디자인도 디자인 언니는 금융권 출신이었고 아. 저도 다른 이제 비서 업무를 했었던 했었으니까. 사람이었으니까 와. 와 진짜 신기한 조합이다. 비전공자들이 네. 그냥 예쁜 거 좋아해서 아 나 이거 입고 싶은데 하는 한 그런 걸로? 네,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포인트를 네. 정확히 네. 알 수 있는 조합이잖아요. 맞아요. 와 그럼 디자인까지 손을 대셨던 거예요? 네, 네. 옷에? 네. 너무 재밌죠. 와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막 작업을 하고 그렇게 같이 막 브랜드를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디자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디자인해서 어떻게 유통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 모든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런칭하자마자 바로 그 나인원 한남에서 팝업하자고 제안이 역으로 들어왔어요. 와 비정호장 둘이서 시작한 어쨌든 보면 스타트업 같은 거잖아. 진짜. 그죠. 근데 벌써 그게 나인원 한남에서 바로 네. 알아보셨다. 거기 들어가기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언니 말고 또 한 명 저랑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여자 셋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인원 한남 팝업하면서 이 친구 저랑 동갑인 친구는 나가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언니랑 둘이 남게 됐는데 그때부터 팝업 나인원 한남 끝나고 고터에 있는 강남 신세계백화점 거기 팝업하고 와, 그다음에 그럼 팝업 들어가기 되게 어렵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오히려 그게 팝업이 들어가기 어렵다기보다 옛날에는 대기업에서 만든 브랜드들만 거의 팝업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이 하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졌고 누구나 다 명품 가지고 있고 이런 브랜드에 대한 희소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개인이 하는 브랜드들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춰졌었을 때 제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합이 맞은 거죠. 입장에서도 약간 발굴해내는 느낌으로. 네. 신기하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한참 테니스가 붐 될 때. 맞아. 한참 그랬을 때가 있어요. 골프 지나고 완전 테니스가 초창기. 왔었어. 맞아요. 근데 그때 런칭을 했으니까 더 네.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던 거네요. 그때는 테니스 컨셉으로 만든 브랜드들이 아예 없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럼 그렇게 팝업을 돌면서 그 팝업을 돌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해요? 팝업 돌면은 그 팝업을 꾸며야 되는 그 인테리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이제 업자들한테 맡겨요. 근데 그것도 설마 그 언니랑 저랑 둘이 둘이 인테리어 아이디어 짜. 약간 남한테 못 맡기는 스타일이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의 헝그리 정신. 아. 와 진짜로. 와 실제 거기 그 이제 어쨌든 주어지는 그 스팟 네. 그쪽을 꾸미는 것도 여자 둘이서. 네, 그것도 하고 이제 팝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옷 그 제품군으로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팝업을 위한 우리 브랜드만의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제품 자체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브랜드 샵인샵 느낌으로 그 다른 브랜드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브랜드를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싸게 가지고 와서 같이 팔기도 하고. 와 편집사 느낌으로도. 와. 그리고 우리서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를 구상을 했잖아요. 네. 기획을 했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다 장판 깔고 진짜로. 커튼 다 달고 대박이다. 그걸 다 그게 다 그러니까 여자 둘이서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됐나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대박이다, 이제 진짜.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라는 되더라고요. 말이 그 저번에 코디님 와가지고 한 말이랑 이메일 상소통하는데 와 해냈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팝업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고 계약마다 다른데 짧게는 2주 또는 뭐 일주일 아니면 뭐 3일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한 달 와. 계약을 할 수도 그럼 있고 그런 셋업하는 시간
포함해서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시간 뭐 한 달 뭐 이렇게 그럼 그거 모든 과정을 다 함께 만약에 하시는 거예요? 운영하는 시간이 한 달이라고 치면은 그 전에 근데 안 될 거는 없어요. 단 2주가 주어지더라도 할 수 있다. 일단 그 인테리어가 먼저잖아요. 그쵸. 물건 쫙 깔아놓고 하면서 만들면 돼. 하면서 뭔가 다 준비돼서 짜자랑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러니까 계속, 채워나가는. 오늘은 맞아요, 커튼 맞아요. 달고 내일은 뭐 곰돌이 갖다 놓고 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채워 나갔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으니까 뭔가 다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면서 사실은 채워나가도 되는 거니까. 와 진짜 와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약간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대박이다. 이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진짜. 자고 그쵸. 낮에는 그 백화점 팝업 내가 가 있어야 하지. 그쵸. 뭐 저녁에는 또 이제 아이디어 짜야 하고. 그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도 계속 있을 거고. 그때 체력이 너무 많이 고갈이 된 것 같아요. 와. 그때 그럼 몇 살쯤이 됐었어요? 그때 시작했을 때가? 그게 재작년. 재작년? 재작년에 제가 나왔죠. 와. 그럼 그렇게 브랜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보낸 거예요? 그 브랜드 작업? 10개월? 10개월? 거의 1년. 1년 가까이? 네. 와, 그럼 뭐 그거 하면서 진짜 뭐 정말 힘들고 했지만 네. 약간 사람이 되게 힘든 일 하고 나면은 약간 동지애도 생기고 어쩌면 반대의 경우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해지던지 정말 멀어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네.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 찌그락빠그락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맞아요. 패션계에 들어가신 거고 어쨌든 스타트업이니까 사실 스타트업 배고프고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배고프고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지금은 이제 다시 요가 선생님의 자리로 돌아오셨지만 원래도 뭐 같이 하고 계셨겠지만 네. 그렇게 좀 결심했던 뭐 계기나 혹은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근데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했었던 동업자랑 방향성이 너무 달랐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 네, 그 브랜드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너무 달랐고 그리고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너무 서로가 그러니까 지치고. 트러블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너무 좋은데 그쵸.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좀 한계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지치지. 네. 그쵸. 많이 지치죠. 이게 사실 뭐 너가 맞고 내가 틀려, 내가 맞고 너가 틀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맞아. 방향성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 사실은 사실 그 답을 찾기가 네. 맞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둘이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름 그래도 그 일 하면서 되게 재미도 있으셨고. 저는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일이든 뭐 어느 부분에서든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얻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몸으로 계속 막 부딪히고 맞아요.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얻은 게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와. 뭐 어떤 거를 얻었어요?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뭐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진짜 못할 건 없구나. 이런 근데 그거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맞아. 자신감을 얻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해보지 않았었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인터넷으로 팔려고 하면 이 물건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잖아요. 그것도 다 직접 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저는 정말 능력이 너무 많이 엄청 생긴 느낌일 것 같아요. 나 혼자 진짜 못할 건 없겠다. 그리고 보여지는 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고. 와, 그럼 언젠가는 또 본인만의 브랜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진짜. 한번 해보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가 관련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보면은 이제 그 사람마다 되게 꽂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엔터테인 쪽에 좀 많이 꽂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줄리님은 굉장히 뷰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그 뷰티와 관련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사실 요가도 내 몸을 가꾸는 일이고 그 플로리스트 그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이고 맞아요. 옷이라는 것도 사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그 아름다움은 어쨌든간 그 내면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고 추구했다면 지금은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커서 그렇습니다. 아 큰일 났네. 지금 이미 외면 아름다우신데 내면까지 가꾸시려고 하면은 야 저 같은 사람은 큰일 안 났어. 돼요. 큰일 났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를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시다가 이제 다시 지금은 요가 요가로 업계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이렇게 뭐 그렇다고 그 10개월 동안에 요가를 아예 내려놨었나요? 네. 아 진짜로? 네. 이 생활 동안 어떻게 요가를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약간 커리어 체인지한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것도 커리어 체인지가 저는 아니라 그냥 커리어 체인지한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연장선이었나요? 네. 어차피 왜냐면- 요가 복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런칭했었던 게 테니스 관련된 가방, 옷 브랜드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원마일 패션 브랜드들이 네. 굉장히 성행할 때였어요. 스포티니치 같은. 맞아요. 걔네도 그 브랜드도 보면은 테니스 컨셉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퍼져 나가잖아요. 아, 요가복도 그 안에 하고. 서로. 아 그래서 사실 더 이렇게 연장적인 네. 연장선을 보고. 네네네. 아 그쵸. 그래서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군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아. 이거는 요가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요가 관련된 일은 안 했지만 제 수련은 소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 나는 약간 패션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제 네. 어쨌든 요가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네. 또 다른 어떤 툴을 사용하는 뭐 그런 네네. 정도의 다리 역할이라고 다리 생각했어요. 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진짜로 이제 다시 티칭의 삶으로 온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다시 선생님으로서 네. 뭔가 시작을 다시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선생님이라기보다 내가 뭐 누군가에게 요가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요가를 나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개념일까요? 요가를 나눈다는 건? 제가 해보니 요가라는 게 너무 정신 건강에 좋거든요. 명상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정말 이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이랑 명상이랑 분리한다면 하루 24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시간을 더 쪼개 써야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집에 와서 다시 명상하고 이래야 되니까. 예. 근데 사실 명상이라는 거는 시간을 따로 낼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운동 또는 뭐 요가와 함께 한다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저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지. 네. 근데 저는 생각이 진짜 그러니까 잡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또 요가,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이나 요가 할 때 진짜 딱 그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약간 이런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게 좋긴 했어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사바아사나 하고 네. 누워 있으면 다시 그 온갖 생각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막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몇 시에 뭐 나가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다른 분들 보면은 막 요가 하면서 감정적으로 자세하는데 아사나 하는데 감정적으로 와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왜 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나도 막 요가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막 울림이 와가지고 뭔가를 느끼고 싶은데 왜 난 그게 안 되지? 막 이런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그쵸. 잡생각이 많지? 막 이렇게.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독교로 갖게 되면은 기도하다가 방언 터진다 하잖아요. 약간 그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러워. 제가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방언이 터지는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스스로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요가를 하면은 약간 인생 축소판 같아요. 매트 위가. 왜냐하면은 그 아사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도전해보고 근데 그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돼. 거기서 절망도 해보고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 돼. 거기서 또 막 희열 느끼고 그 계속 반복이잖아요. 아니면 또 심하게 넘어져 보기도 하면서 내가 오른쪽 팔을 못 써.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슬프지만 그 안에서도 또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내가 어깨가 좀 안 돼가지고 뭐 다른 허벅지 뭐 하체 관련된 고관절 풀어내는 동작을 해봤는데 뭐 잘 됐다 뭐 이러면 또 거기에서 또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근데 꼭 거기에서 더 넘어가면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꾸준히 했어야 했나?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기독교로 예시를 들어주셔서 사실 전 더 이해가 됐는데 모든 이가 방언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니까. 네. 그 요가에서도 꼭 방언이 터진다고 맞아요. 해서 그게 내가 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설명이 되게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는 왜 기독교에서도 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맞아요.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요가 안에서도 누군가는 뭐 자세를 잘하고 누군가는 이 자세를 잘하고 뭐 말했듯이 상체가 오늘 안 되면 하체가 될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정해진 트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정말 내가 가진 내 몸이 좀 잘 받아들이는 동작 내가 좀 쉬운 동작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찾아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가는 저한테 명상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도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차를 마시는 게 명상의 도구일 수도 있고 뭐 식물을 그렇죠. 기르는 게 맞아요. 명상의 도구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명상의 도구가 요가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꼭 요가를 하면서 이렇게 막 깨달음을 얻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누고 싶은 요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예 혹시 뭐 방향성이랄지 목표랄지 뭐 아까 잠깐 여전히 요가 브랜드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건 확인했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지. 제가 지금은 행사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가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뭐 기업 연말 워크숍이라든지 뭐 신입사원 연수 교육이라든지 호텔 외래 강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행사성으로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SNS 같은 거를 좀 잘 활용해보고 싶어요. 2025년에는 요가의 업무는 요가 강사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좀 최근에 많이 느껴요. 왜냐면 내가 해보니 이래서 요가 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너무 좋구나 하는 거를 좀 주변 친구들한테 널리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SNS 좀 다양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계정이 있으세요? 네. 홍보하세요. 정말 그치, 작은 여기서. 도움이지만 맞아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빨리. 스펠링 불러야 네. 되나? 뭐 원하시는 대로. 뭐였지? 뭐였지? 홍보하시는데. YOG _ 줄리. 오케이. 저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있다면 오세요, 지금 오세요. 당장 인스타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 번만 팔로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YOG _ 줄리. 네, 여기 들어오시면 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요가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이제 SNS를 좀 활용해서 요가에 대해서 좀 네, 전달하는. 수업도 많이 늘리고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그런 것들도 좀 해나갈 예정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그 브랜드는 또 언제 갑니까? 브랜드는 계속해서 또 이걸 하면서도 준비를 하실 예정이신지. 네, 지금 기획 단계라서 막 이제 거창하게 짜여진 건 없지만 네. 레퍼런스 좀 모으고 네, 이러면서 네. 좀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와, 뭐 진짜 뭐 비서의 시간부터 그 9년의 시간을 지나서 인도로 갔던 시간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브랜드 런칭까지 하고 다시 지금 이제 요가로 돌아온
요 전반적인 삶을 저희가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벌써 1시간 지났다는 게 그니까요. 그리고 너무, 네. 처음 들어보는 생선 얘기도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좀 재밌었어요. 즐거웠던 것 저도. 같아요.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과거의 나한테 써도 되고 미래의 나한테 써도 되고 뭐 내가 아니더라도 뭐 진짜로 말 그대로 붙이지 못한 편지예요. 평소에 너무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런 얘기를 그냥 우리 콘텐츠라는 핑계 삼아 한번 던져보는 이쯤에서 그런 시간인데 혹시 준비해 오신 게 있을까요? 네. 오, 저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미래 10년 뒤에 저에게 편지를 써봤어요. 야, 10년 뒤에 10년 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이 있어 이분은. 왜냐면 저는 10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삶이고 내가 생각했던 삶도 아니고 그 안에서 진짜 희노애락이 너무 많았거든요. 10년간. 앞으로 1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케이 진짜 그치 궁금한 얼굴이야. 오케이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10년 뒤에 줄리에게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나에게 안녕? 2025년 1월에 낳는 아직 나의 길을 찾아서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하지만 10년 전만큼 불안감과 초조함에 쫓기지는 않아. 오히려 평온하고 인생이 재밌게 느껴진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너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성을 찾았니? 찾았다면 지혜를 가장한 교활함에 속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너답게 잘 살고 있기를. 나 이 얘기 들으면서 10년 뒤에 줄리 언니가 진짜 이 녹음 파일을 찾아서 들으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듣고 있을지가 되게 기대가 되는 그 저도요. 상상을 잠깐 했어요. 그 지혜를 가장한 교활함에 속지 마라. 요거는 굉장히 약간 이솝우화에 나올 법한 문장 같이 저는 느껴졌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살다 보면은 사람에 치일 때가 있잖아요. 결국에 사람이 아파지는 거는 사람 때문에 아프더라고요. 저는. 근데 근데 이제 저도 그쯤의 나이가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찼고 나는 경험이 생겼고 배운 것도 많아졌고 지혜가 좀 생겼을 건데 근데 굉장히 지혜나 아는 게 쌓였을 때 사람이 교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큼은 제 그러지 스스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이건 진짜 약간 언니니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뭔가 같아요. 되게 통찰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완전 베이비거든요. 저도예요. 그쵸. 근데 뭔가 언니 같아요. 어떻게 되게 들었어요, 맹고 씨? 그걸 진짜 저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막연히 그냥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하면은 그것이 다 지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근데 그거를 교활함이 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걸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 약간 경솔해지고 교활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찰나에. 맞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내가 이거는 지혜가 맞아. 이거는 내 교만이야. 네. 라고 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하겠다. 네. 그런 능력이 네. 또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하다못해 요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어쨌든 그 수업 안에서 리드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가지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은 그거에 되게 뭐라 그러지 감정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가 강사와 학생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게 선생과 학생의 입장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않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같이 요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싶지. 네. 내가 리드한다고 해서 내가 선생이고 내가 막 먼저 갖고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 수업을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요가 오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 시간 안에 리드를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리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 사람의 한 시간을 아깝지 않게 채워주는 사람인 거지. 그렇게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렇게 구분지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교활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좋은데요? 깊은 하나 얻어갑니다. 네. 진짜. 오늘 횡설수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전문 뭐 방송인도 아니신데 그런 걸 맞아요. 기대하지도 않고요, 저는. 아니요. 그렇다기엔 너무 조리 있게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 이보다 더? 그러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여기 계셨던 분들이 편안하게 자기 재밌었어요. 이야기하면서 놀고 갔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얘기 잘 들었고 마지막 네. 붙이지 못한 코너까지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되게 금방 간 것 같지 않아요, 시간?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또 오셔도 되니까. 또 가시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혹시 있을지,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수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가 강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를 들을 청취자 분들에게 주리 씨가 이 편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청취자분들은 왠지 제 또래 친구들이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주 자세하게 제가 연령대를 보진 않았으나 그럴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행복을 쫓아서 가고 있는 나이대 시기인 것 같은데 행복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그냥 늘 그 따뜻한 햇살 예쁘게 봐주고 내 이 뺨을 스치는 바람결도 그냥 행복하게 느끼고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우리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삽시다. 와 뭔가 뭔가 네. 계절로 따지면 약간 가을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같아요. 줄리 씨의 말이 뭔가 어떤 여름을 지났어. 근데 되게 더운 여름을 지났어. 그래서 이 가을이 너무 반가운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네, 하게 된 맹고 씨 어땠는지 한번. 저는 이 1시간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짧지만 이 얘기 들으면서 줄리님이 되게 약간 도라에몽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라이 아니고 아니야. 장난입니다. 도라에몽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나 지금 뭐가 어떤 게 필요해 이러면 나와라 만능 모시기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혐오 캐릭터. 만능 모시기 어디로든 문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되게 많은 일을 겪으셨고 되게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것들이 다 그 줄리님의 그 도라에몽 주머니 안에 다 차곡차곡 쌓여서 앞으로 진짜 무슨 일을 하시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면은 이제 과거의 줄리님이 나와라 막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어. 꺼내줄 것 같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실지 너무 기대되고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네. 참 오늘 너무 참 그 올드테일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되게 배우는 게 많아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예상했던 이야기들도 있지만 예상 못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울림을 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컨텐츠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저랑 똑같은 걸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30번째 에피소드였어요 이번이. 대박이다. 뭐 30이라는 그 횟수보다 이제 더 말이 나아가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30이라는 이게 딱 그 회차를 돌면서 거기에 너무 잘 맞는 분이 나와 주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저희가 어제는 녹음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같이 인사를 했는데 이제 새해는 좀 지났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인사를 해야 우리가 끝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행복하세요. 막 이런 거. 좋다. 정말 행복하세요 갈까요? 좋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엔딩으로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외치면서 네. 이번 회를 좀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해주세요.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어제는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